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 첫 번째는 이관희 교수님 있죠. 서울대학교의 파이낸스 전공의 경영대학교에 계시는 하나은행 석학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 이관희 교수님 거의 저서입니다.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21세기 북스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구글로 한번 찾아보니까는 같은 제목의 다른 교수님이 쓰신 2012년에 10년 전에 어떤 책이 있었더라고요. 혼동하지 마시고요. 노란색 이걸로 이 알라딘에 가시면은 나오니까요. 그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파이낸스 전공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적으로, 그죠? 경영 경제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읽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재무, 그 재무 특히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파이낸스, 우리가 흔히 경영학에 꽂힐 파이낸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은 다른 말씀 하시겠지만은, 이 재무,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에 두 가지 에어리어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기업 재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론이라는 것인데요. 투자론은 개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무슨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 재무라고 하는 거는 CEO, CFO 입장에서 주주들하고 서로 간에 어떤 게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기업 재무가 됩니다. 네, 이 책이 바로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기업 재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근의 이슈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이고 펀더멘탈한 여러 가지 컨셉트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것이 공매도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이관희 교수님에 대한 찬사를 제가 막 썼더니만은 되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 괜히 이분이 또 츤드레 같은 분이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찬사 없이 그냥 나간 게 자기는 기분 좋다, 부담스럽지 않다 라고 그러시는데, 뭐 하여튼 간에 뭐 one of the big fan으로서 저는 이게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또 영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많은 부분들 챕터 바이 챕터로 조금 말씀을 좀 나눠 볼게요.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챕터에서 나오고, 기업의 주인이 누군가, 그죠? 여러분들 이건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죠? 기업 철학? 기업의 주인이 누군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면은, 그죠? 그 중에 자본, 자기 자본, 내 돈 받고서 기업 망하면 내 박은 돈이 휴지 조각 되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말씀도 맞고. 다른 한편, 채권자나 아니면 다른 커스터머들, 아니면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그죠? 종업원들, 이 사람들도 다 이해관계자고, 또 정부도 이해관계자고, 지역 사회도 이해관계자인데, 그 사람들도 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요즘 또 ESG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시할 수 없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한 가지 견해들을 여기서 퍼스펙티브, 시각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주 우선주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부터 쭉 나가고요. 뭐 흔히들 주주 우선주의라 그러면 잭 웰치, 옛날에 GE의 그 유명한 CEO 계셨죠. 그분이 주창하던 바이고, 그 다음에는 주주 가치 우선으로 하면은 모든 게 클리어해진다.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것도 있죠. 제가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의 논문을 읽으면서 밀턴 프리드만의 1970년 아티클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주주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얘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것도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 소재를 어떻게 우리가 추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단점들이 여전히 있긴 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존의 얘기들이 있는 반면에 점점
자본시장, 주식시장 이런 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반영함에 따라서 그게 더 빨리빨리 정보를 반영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들, 장기적인 투자 R&D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ESG에 대한 투자, 그런 것들도 저게 10년 후에 뭐가 득이 될지 아니면 5년 후에 득이 될지 아주 희끄무리할 것 같다 싶을 것 같지만은, 요즘에는 점점 더 이 핀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효율화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또 제때제때 가격에 반영이 빨리빨리 된다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에드먼즈의 그 ESG 파이코노믹스라는 책이 있었죠. 그죠?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챕터 2로 이제 쭉 가보면은요, 이 책이 얽히고 설킨 대리인의 문제와 그 해법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Principal Agent Problem, 젠슨 앤 맥클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업 재무 관련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논문들 몇 개를 여기서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하는 게 특장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환국 선생 유튜버를 강력 추천하고 특강으로 자주 초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Behavioral Finance, 행동재무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논문들을 정말 쉽게 강의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재무에 있어서 정말 그 수학 공식 증명하고 막 이게 이 소리인가 저 소리인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을, 고전적인 논문들을 여기서 클리어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 하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고서 그냥 끝내지 말고 이걸 반드시 읽으셔가지고 마스터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부에 계신 분들, 경영, 글경 다 합쳐서 뿐만 아니라 부전공 하시는 분들, 복수전공 하시는 분들 모두 읽으셔야 된다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여기서 대리인 문제와 그 해법, 그럼 좀 더 나가면요, 주주가 프린시펄, 그리고 쩐주죠, 쩐주, 그죠? 주주, 그리고 그걸 대신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대신맨입니까?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CEO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개념의 구분 자체가 지난 40년, 70년 동안에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정주영 회장이든 뭐 이병철 회장이든 쩐주 자체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분리되거나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할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은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에이전시 프로블럼,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엔 벌써 자본주의 역사가 200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겪었죠. 걔네들도 사실은 러버 베런 에라라고 해가지고 1800년대, 그죠? 반더빌트 얘기 나오죠. 슈카월드 보시면 그 권총 들고서 자기 주식 지키겠다고 난리치는 그 얘기들 나옵니다. 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미국이 200년에 걸쳐서 경험했던 걸 우린 70년에 단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막 혼란스럽게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얘기는 여기 나옵니다. 밴더빌트 얘기는 제가 슈카에서 갖다 붙인 얘기지만은 클리어하게 어떤 M&A라든가 이사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한 얘기들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 에이전시 프로블럼, 이런 것이 주주와 대주주 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주와 CEO 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주와 채권자 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즉 은행 있죠. 그죠? 은행. 자산, 부채, 자본할 때 부채의 주인인 사람들과 이 자본의 주인인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3부에 가면 쭉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고, 거기서 리스크 시프팅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언더 인베스트먼트 프로블럼, 이런 그런 개념도 나오고요. 이게 기업 재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4부에 가면은 기업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 그랬는데, ESG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들 이제 마지막 부문에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기 전에 2부에 보시면은 M&A에 사자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독이든 알약을 먹어라 그랬는데, 뭐예요? 포이즌 필, 그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 어쨌다 그랬을 때 트위터 CEO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포이즌 필을 갖다 작동시킬까? 라고 한마디 하시긴 했었죠. 그죠? 그게 뭔가? 플립인 포이즌 필은 뭐고 플립 오버 포이즌 필은 뭔가? 그죠? 잡혀 맥히기 전에 독약 먹고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방법들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M&A를 할 때의 여러 가지 전략들 내지는 자기 경영권 방어 툴이 뭐가 있는가 하는 얘기들도 잘 나와 있고요. 정말 설명이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자세하게라기보다는 요즘 세대는 다 이제 유튜브 세대, 팝콘 브레인 세대라서 빨리빨리 설명을 딱 해주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세 줄 요약.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클리어하게 잘 설명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좋았던 건 뭐냐 하면은 요즘 LG 화학하고 LG 이노베이션, 그죠? 인적 분할, 그죠? 물적 분할, 그러면서 주주 가치 훼손 나왔었죠. 나 LG 화학 주식 팔아버리고 나 두 번 다시 이 주식 안 산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죠? 그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한 개념, 그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여기서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점이 그런 데에 있어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사례를 들어서 한진 쪽에서 그 홀딩스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LG 그 화학과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여기서 클리어하게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회상장이나 뭐 다른 그 또 재밌는 여러 가지 기업 재무 관련 이슈들도 여기에 다 다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거는 사실 저 뒤에 가면은 이제 ESG 설명하면서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 그거에 대한 경영자의 그 투자 차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영환 교수의 논문을 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masculinity 이거 폭이 넓은 이 2D로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넓은 그 분들이 더 공격적이다. 그죠? 리스크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연구가 논문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께서 제가 논문 발표할 때 가졌던 의문이, 아니, 그런 CEO가 얼굴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사진을 딱 이렇게 해서 갖다 포스팅하면은 그거 갖고 데이터 잘못 그 콜렉트하면 어떡하냐? 라는 컨설,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널에서 냈을 때 에디터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혹시 이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CEO의 사진들 그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고 대안 얼터너티브 사진을 가지고 두세 개를 테스트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줘라. 그렇게 해서 그 집도 다 해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게 넓은 사람들은 그죠? 분명히 그리고 또 그 논문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CEO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발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일부러 늘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목적으로 일부러 늘릴 사람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나온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이 저도 또 저희 연구팀 우리 명지대학교의 박준호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캘스테이트 롱비치에 계시는 신호종 교수님하고 저는 세 번째 마지막 저자로 들어갔는데요. 이 논문에서 저희 이제 새로 나가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한국 CEO들이 넓으신 거를 이렇게 봅니다. 해가지고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공격적인 이제 그 김범수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스타일의 분들이 보면은 좀 빨리빨리 이 회사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무리수를 자주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 예를 들면은 뭐 좀 회계 재조정 뭐 이런 일들로 자꾸 이제 그 회사가 뭔가 걸릴 일들이 많다 하는 게 전에도 있었죠. 미국 데이터 가지고서 한 거에서 나왔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는 뭐 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일들 횡령 뭐 이런 걸로 잡혀 들어가는 회사들 보면은 이 CEO들이 조금 공격적인 얼굴이시더라 하는 거가 이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런 분들의 이 드라이브, 이 말하자면 좀 약간 성급하긴 한데 이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죠? 뭘 좀 하려 그러는 그 드라이브가 강하신 건데, 너무 강하신 거를 이 하네스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잘 추스려서 적당한 선에서 나가도록 하는 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양반들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이걸 제재해주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ESG 스코어가 좋은 회사들 있죠. 우리나라 회사들도 뭐 주주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많이 도와주는 걸로 유명한 회사들의 경우는 이 CEO가 얼굴이 넓더라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나더라 하는 거가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문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핫한 책뿐만 아니라 제 논문도 선전하고 그러고자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